자, 오늘 정말 신시의 꽃이죠.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시리즈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리에 시리즈는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 피리오딕 시그널로 합해서 피리오딕 시그널을 만들자. 내가 만들고 싶은 피리오딕 시그널이 뭐 네모가 있으면 마찬가지 피리오딕 시그널이죠. 사이너소이드의 합으로 피리오딕 시그널을 나타내는 그런 거였는데 A 피리오딕 시그널은 어떻냐 이거예요. A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는 푸리에 시리즈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려면 1대1 대응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푸리에 시리즈는 1대1 대응이 안 됐었죠. T0가 주어졌을 때만 AK를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의 X T0 T로 복원을 할 수 있었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완벽히 1대1 대응이 됩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A 피리오딕 시그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주기 신호가 뭘까?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여기 T축으로 여긴 뭐 한 4라고 해볼까요? 이건 주기가 4인 주기함수일 거예요. 얘가 0이고 4마다 이렇게 네모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폭은 1, 1인 거고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고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주기는 4일 거예요. 그러면 주기를 얘를 좀 더 키워봅시다. 한 40. 그러면은 39, 4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일 거고 더 키워요. 더 계속. 그래서 비주기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T0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세요.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 함수는 그냥 그건 비주기 함수가 아니냐. 네.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 함수는 비주기 함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비주기 함수를 바라보는 어떤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그 일반화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리에 시리즈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네모인데 0부터 1까지 네모고 그 다음에 2가 지금 주기예요. 근데 주기를 계속 늘릴 거거든요. 자, 위에만 일단 보세요. 주기를 늘릴 건데 요 폭 1은 그대로입니다. 폭 1은 그대로인 채 계속 주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얇아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니까 얇아 보이는 거예요. 1의 폭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기만 계속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아래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아래를 보면 AK를 구한 거예요. 푸리의 개수의 크기를 봤더니 주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작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AK는 T0분의 1 인테그랄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뭐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얘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얘가 발산하니까 AK는 자동적으로 0으로 수렴해버리겠죠. 절대값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T0를 한번 넘겨볼까요? AK T0 한번 봅시다. 원래는 AK의 크기를 봤는데 AK의 T0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0으로 수렴을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동그라미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제가 이 X축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K가 아니고 프리퀀시로 놨어요. 그러니까 KF0가 지금 X축이에요. KF0가 K번째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AK의 값을 찍어준 건데 거기다 T0를 곱한 채로 찍어준 건데 그렇다 보니까 K가 어때요? K와 그 다음 번째는 K 플러스 1 F0일 텐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칸의 간격이 F0가 된다는 거예요. 한 칸의 간격이. 이 아까 지금 보여드린 이 프리퀀시 축에서의 한 칸의 간격이 F0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0는 어때요? T0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서로 붙는 거예요. 근데 붙는데 0으로 수렴하지를 않고 어떤 값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AK T0의 값을 관찰하자 라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함수를 비주기함수로 생각을 하고 AK T0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 라는 겁니다. 자,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난관이 하나 있긴 했어요. 자, AK T0라고 하겠습니다. AK T0를 구하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양변에 리미트를 취할 겁니다. 왜냐?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 신호를 우리가 비주기 신호로 생각하기로 했고, 비주기 신호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AKT0의 값이 어떻게 될지를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T0가 무한대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XT0T라는 것은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니므로 그냥 어떤 일반적인 XT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KT0 값은 수렴을 한다 그랬어요. 수렴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AKT0, AKT0 맨날 쓰기가 조금 귀찮다. 그래서 어떤 치환을 할 거예요. equal by definitio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K의 함수 맞죠? AK니까 K의 함수 맞습니다. 오메가 제로는 2파이 T0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의 함수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fx를 예를 들어서 2x 제곱 더하기 2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얘를 2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지만 x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x의 함수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AKT0이지만 그거를 K 곱하기 오메가 제로의 함수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두 개가 항상 곱해져 있기 때문에 K 오메가 제로의 함수로 나타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고 라지 x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K 오메가 제로입니다. 얘가 어떻게 될지. 자, T0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0으로 갈 거예요. 얘는 점점 작아지겠죠. T0가 무한대로 가니까 T0분의 2파이는 0으로 갈 것이다. 근데 K는 어때요? K는 어떤 숫자입니까? 지금 K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느냐 이건데, 어떤 주파수 몇 번째 주파수를 사용해서 얘를 썸하냐 이건데, 얘 조건이 있었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인티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푸리에 시리즈의 맨 처음 했던 거죠. 마이너스 다 써라. 인피니탄 올소나 베이시스를 다 써라. 이기 때문에 정수이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마무무라는 거예요. 범위가 없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티저.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값은 얘는 엄청 작아지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얘는 엄청 작아지죠. 0.00001이라고 합시다. 0.00001인데 거기다 k를 곱해요. 그러면은 이 k 곱하기 오메가 제로가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뭐가 될까요? 루트 2 이런 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얘가? 오메가 제로가 무진장 작아진다면 그 엄청난 작아진 걸로 곱하기 k를 잘만 조절한다면, k를 뭐 구하라는 게 아니고 k를 잘만 조절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의 정수기 때문에 잘만 조절하면 루트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 얘가 뭐 0.1이다 그러면 20 곱하면 되고 0.01이다 200 곱하면 되고, 어쨌든 얘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k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k 곱하기 오메가 제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실수 뭐든지. 오케이? 그게 엄청 중요해요. 실수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k 오메가 제로는 이렇게 치환할 겁니다. 물론 리미트 t0는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오메가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메가는 지금 새롭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k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오메가로 치환한 거예요. 이건 뭐냐? 그냥 실수예요, 실수. 허수는 안 되겠죠. 제의가 없으니까. k는 실수의 정수고 얘도 실수 값인데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메가인데 실수다 이거예요. 얘는 실수다. 오메가는 실수의 값이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치환한 거예요. 치환. 맨날 리미트 AKT0, 맨날 리미트 K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쓰기 번거로우니까 치환한 것뿐이에요. 그럼 이 치환한 것을 그대로 이 위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좌변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자, 여기 K 오메가 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메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오메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은 X 오메가 맞나요? 네. X 오메가. 이게 좌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요. 좌변은 x 오메가, 우변은 아이고 여기 t0는 사라졌었어야 됐습니다. 네, 이미 넘겼기 때문에 죄송해요. t0는 이미 아까 넘겼었기 때문에 없었어야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좌변의 ak t0, 우변은 얘는 어때요? 일단 위끝 아래끝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t0, t0가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2분의 t0, t0가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 xt0는 그냥 xt가 된다고 했고, k 오메가 제로는 이제 오메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냥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k 오메가 제로가 만나면 오메가 실수의 값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게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이게 프리 트랜스폼 식입니다. 인버스도 하겠습니다. 인버스는 다시 여기도 위에다 쓸게요. 왜냐면 이 아래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인버스 하는 거예요, 지금. 띄워서 쓸게요. 어떤 트릭을 위해서요. 자, 여기다 t0를 곱할게요. 여기다가 t0를 곱할게요. 그 다음에 t0를 여기다가 나눌게요. 그러면은 됐죠? 괜찮죠? 자, 2파이로 나눌게요, 여기를. 그 다음에 2파이를 곱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똑같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보낼 거예요. t0 무한대, 얘도 t0 무한대. 좌변은 간단하네요. xt가 될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변을 한번 모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염두를 해두시고, 자,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는은 작게 쓸게요. 는 2파이분의 1 리미트 시그마 요거예요. 리미트 시그마 만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해갖고 리미트가 간질간질 해줘가지고 이 시그마가 원래 이랬다가 이렇게 변한다 했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 시그마가 이렇게 있다가 리미트가 이렇게 간질간질 해줘가지고 얘는 앞으로 꼬이고 얘는 뒤로 꼬꾸라지게 하면서 인테그랄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인테그랄로 변신을 시킬 때 엄청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나타내는 네모, 얘가 나타내는 어떤 구분 구조법이 뭡니까? 리만 합이 인테그랄로 변신할 때 구분 구조법이 뭡니까? 이렇게 네모 왜 더하는 거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이 네모가 이루어지는 요 도메인이 어디냐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t인지 오메가인지 뭐 그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네모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모가 어떻게 될지. 일단 축은 안 쓰고 어떤 값이 이렇게 쭉 있겠죠. 이 값이, 이 함수 값이. 얘는 일단 x k 오메가 제로일 겁니다. 아직 리미트를 보내기 전에도, 리미트를 보내기 전에도 치환할 거니까 수렴하는데 치환하는 값으로. 자, 그러면 미소 네모를 조금 크게 해갖고 여기가 k번째, k 플러스 1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값이 k 오메가 제로라고 합시다. k 오메가 제로, k 플러스 1 오메가 제로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함수 값이 뭐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대입한 거. 그러니까 x k 오메가 제로 익스포넨셜 j k 오메가 제로 t일 거다라는 거예요. k 오메가 제로를 어떤 이 함수 값에 대입한 거, 요게 요 함수 값 k 오메가 제로를 대입해서 얻은 이 함수 값이 여기 높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k 플러스 1 오메가 제로 빼기 k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겠죠. 그 요 넓이는 요거 두 개 곱한 거겠죠. 오메가 제로 곱하기 요거. 얘가 어때요? 얘가 오메가 제로네요. 그리고 얘는 요 함수 값이네요.
그런데 이 리미트를 보낼 때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표현할 d 오메가라고 표현을 해야겠네. 오메가 제로는 계속 줄어드니까 d 오메가 우리 구분 구조법에서 했듯이 d 오메가 그리고 얘는 오메가 얘는 k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그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인테그럴로 이제 변신시킬 수 있겠어요? 인테그랄로 자 그러면 2파이분의 1 이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이라고 그랬어요. d 오메가가 됐으니까 이 오메가 축에 대한 적분일 텐데 적분 구간이 어떨까요?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든 다 표현을 하겠죠. 오메가가 아까 뭐랬어요? k 오메가 제로인데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면 실수를 다 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 끝 아래 끝이 실수 전 구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만약에 0부터 무한대였을 거면 0부터 무한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뭔가 제한된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이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 위끝 아래 끝이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 이 얘기를 왜 하냐? DTFT는 위끝 아래 끝이 마이너스 무한대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x 이거 조금만 뒤로 x 오메가 이거 맞습니까? 네, 이게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막 푸리어 트랜스폼 나오고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나왔으니까 우리 외워야 돼요. 그냥 이건 귀결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푸리어 시리즈에서 리미트 t대로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푸리어 시리즈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 너 일어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푸리어 트랜스폼 외워봐. 그러면은 인테그랄 xt 위끝 아래 끝 뭐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xt 익스포넨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외우게 시켰다고요. 근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귀결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외워가지고 써먹지 말고 일단 이 데리베이션을 몇 번 해보고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그거를 갖다 쓰는 거지. 이거를 외워서 적용하고 이런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신시는 암기 과목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저도 암기 과목이라 생각해. 대학교 때 신시는 암기 과목이구나. 막 이렇게 식을 네모 박스 쳐놓고 막 외우게 시키니까 암기 과목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푸리어 트랜스폼을 알아봤으니까 그 식이 나왔으면 뭘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결과 식을 가지고. 자, 푸리어 트랜스폼 이걸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이라 그래요. 왜냐? 라지 x에서 라지 x를 가지고 x를 만들었기 때문에.